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상원 하원이 잠시 개원을 하지만은 내일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3일인데 새해 의회가 이제 개원하는 시기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한 말이 있는데 멕시코 벽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연방정부의 폐쇄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의 말대로 된다면은 정부 재개의 시기는 멕시코 벽 예산이 확보될 때, 근데 그 시기는 그야말로 지금으로는 예측 불허입니다. 따라서 정부 폐쇄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이에 나온 뉴스들을 거의가 매우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월스트리트 증시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을 했고, 또 정부 시설에 격리 수용이 되어 있던 8살 난 과테말라 남자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엔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페더럴 리저브 체어맨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재무장관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disgrace한 것이다, 창피하고 망심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 데이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부분 폐쇄, 오늘로 5일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DHS라든가 국무부, 교통부 등 주요 부처 예산이 이제 고갈이 돼서 약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40만 명은 이제 당장 페이첵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 폐쇄가 된 부처들도 제한적이지만은 직접적으로 대민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서들은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항 업무라든가 농수산 업무, 또 보건부의 업무 등이 제한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연장자들이 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 푸스탬프, 이 부서가 곧 95%가 기능이 정지가 된다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수령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예보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에게 정부가 언제 재개될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은 멕시코 벽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재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 It's not gonna be open until we have a war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의회가 개원하는 내일 또는 내년 1월 3일에도 리오픈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Stay out until you get a funding for the war 라고 했다면서 그들은 벽을 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노조 측의 반응은 이와 상반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재무직원 노조의 위원장인 트로이 리어던 같은 사람은 이번 정부 폐쇄는 졸렬한 것이고 화이트하우스와 의회가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노조는 전국 33개 에이전시의 15만 명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벌어진 네거티브한 뉴스들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 증시의 폭락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653포인트나 추락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증시 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우존스는 2.9%가 폭락을 했고 S&P도 2.7%, 나스닥이 2.2%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증시가 전반적으로 모두 폭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미 국제 경제의 둔화 예상에 따른 투자자들의 위축이 예견이 되어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공격적인 언어 때문입니다. 우선 그가 페더럴 리저브의 회장인 제롬 파월을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그가 금리 인상을 너무 서둘러서 증시를 망쳤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그의 해고설까지 등장을 했는데 투자자들로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불안한 모습이 위축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해친 재무가 주요 은행에 전화를 일일이 직접 해서 현 상황을 점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 은행들을 독려하기 위한 제스처였습니다만,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는 재무부 장관이 은행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는 것, 이것을 불안한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위축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런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증시의 추락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아픈 데를 찌르는 셈입니다. 그가 자신의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효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즉 자신의 경제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았던 중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이 증시가 이제 추락을 하니까 체면을 구기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금리를 2.25%에서 12월 19일 날 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 과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치였습니다. 현재 금리는 사실은 아직도 저금리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페더럴 리저브의 체어맨을 맹렬히 공격했는데 토요일까지는 재무부 장관을 신임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언론들이 인용한 내부의 고위층들은 트럼프의 재무부 장관에 대한 신임도에도 금이 갔고 그에 대한 미움도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드 뉴스가 있는데 US Custom Border Protection, 이 시설에 억류되어 있던 8살 난 남자아이, 과테말라인데 이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시설 내에서 사망한 두 번째 어린아이입니다. 몇 주 전에 7살 난 과테말라 여자 어린아이도 사망을 했는데 이 아이들과 동행해서 불법 입국을 했던 부모들은 이미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만 홀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 어린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 정부 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이것은 악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나서서 이 두 어린아이의 사인 조사를 확실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가족 정책은 매우 불안한 것이다 하는 말이 처음부터 있어 왔던 정책입니다. 이 국제적인 경제성장 둔화 조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여기다 미국의 정부 폐쇄, 또 프랑스의 거리 시위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셀오프 현상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미국의 주택시장도 어두운 전망이 나와 있고 독일의 공장 가공률도 떨어졌습니다. 또 중국의 소매 세일즈, 그 발륨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지금 연말연시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증시, 또 화이트하우스라든가 컨그레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미 개장을 한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증시들은 부분적으로 이 시간 현재 ups and downs를 계속하고 있는 불안한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증시 월스트리트도 또 하루에 불안 정세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2월 26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불법으로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가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과테말라 출신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과테말라 출신 8살 소년이 어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 24일 고열 증세를 보여 뉴멕시코의 한 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감기 진단을 받은 소년은 이브프로펜과 항생제 처방을 받은 뒤 그곳을 나왔으나 구토와 메스꺼움 증상을 보이다 25일 0시 막 넘긴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의 사망 소식은 얼마 전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가 구금 중 탈수증과 쇼크 증세로 숨진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 출신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억류적인 불법 입국 아동 전원에 대해 의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국경보호국은 어젯밤 새롭게 실시하는 의료 검사는 10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들과 가진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부분적으로 셧다운된 정부의 업무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경 장벽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정부 업무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비 50억 달러가 편성된 2019 회기연도 예산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국경 장벽 예산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 대한 신임을 밝혔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과 관련해선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해외 주둔 미군과의 성탄절 화상회의를 마친 뒤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누신 장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는 정말 재능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언론은 무누신 장관이 6대 주요 은행장들과 연준을 포함한 금융시장 워킹그룹과도 컨퍼런스 콜을 가졌지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하락에 초조해진 나머지 무누신 장관 경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몇 주 동안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외래진료센터 이용 환자 3,700여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감염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주 보건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균 처리를 충실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는 뉴저지주 세들브룩에 있는 헬스플러스 진료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헬스플러스 진료센터를 찾은 사람들로 파악됐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리던 우먼스 마치가 내년에 취소됩니다. 전국 여성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시카고에서 여성 행진을 수십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열어왔습니다. 내년 1월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여성 행진이 취소된 이유는 비용 부족과 자원 봉사자 등 인적 자원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DC 등에서는 여성 행진이 계속됩니다. 시카고 경찰은 금년에 불법 총기 9,600정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900정이 늘어난 숫자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 총기와 관련해 4,600명이 체포됐습니다. 압수된 총기는 주로 권총이지만 이 중에 약 200정의 AK-47 등 공격용 자동 소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완용개를 죽인 시카고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51살 난 이 남성은 월요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다가 2마리의 개를 2층 베란다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동물 학대죄로 체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다 밤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7도. 내일 기온이 소폭 오르겠고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0도.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 다소 구름 낀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4도입니다.